8페이지 잠깐 볼까요? 강연회를 보시면 강연회는 효율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 유아 교육기관의 연간 부모 교육 계획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매달 1회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사를 초빙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강연회에 대해서 요거 그대로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선생님들 잘하셨고, 그다음에 정답도 거의 다 맞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문장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강연회라는 것에 정의를 써야 되잖아요. 강연회에 대해서 정의를 쓴다는데 강연회의 상위 유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연회는 뭐에 속하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은 위에 당연히 부모 교육에 속하는 거잖아요. 부모 교육. 왜냐하면 강연회라는 말 자체는 부모 교육이 아닌 것도 어떨 때는 강연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뭐 투자 강연회 이런 거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 강연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려는 강연회는 부모 교육과 관련된 강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의나 특징을 쓸 때 항상 어떤 목적이라던가 강연의 목적 같은 거 쓰시면 되잖아요. 목적이라던가 목적은 뭐냐하면 목적은 뭐예요? 어떤 정보를 자녀 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요거잖아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방법은 뭐예요, 선생님들? 방법은 그다음 뭐 1년에 뭐 2에서 3번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주제 강의를 듣는 것. 관련 주제 강의를 들음. 이렇게 되잖아요. 방법은 관련 주제의 방법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다 포함해서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모 교육에 사실 강연회뿐만 아니라 토론회도 있고 수업 참관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토론회도 있고 수업 참관도 있단 말이에요. 수업 참관. 그런데 뭐 이것도 있고 막 더 많죠. 뭐 역할극도 있고 많았잖아요. 이거 중에서 정의를 써라, 특징을 써라라고 할 때는 이 정의만 보고서 이건 토론회도 아니고 이건 수업 참관도 아니고 얘는 강연에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걸 딱 떨어지게, 그죠? 강연에만 싹 건져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연회란 목적만 썼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적만 쓰면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하고 똑같잖아요. 특징이 가정통신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가정통신문하고 좀 다른 특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가정통신문이든 강연회든 똑같지만은 가정통신문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그죠. 강사 초빙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강사의 강의를 일제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주제의 강의를 듣는 것이다. 요까지 얘기를 해야 어떤 가정통신문이라는 거 다른 내용하고 약간 구별이 되니까 특징을 써라라고 할 때는 얘네들을 좀 다 써주면 좋겠다.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자녀 교육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제공한다 플러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 내용까지 써서 다른 것에 어떤 간섭을 받지 않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정의를 쓰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그것만 아시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좀 편해지실 거예요. 정의를 내가 추출해 낼 때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고 이것만 설명하는 그런 정의를 추출해 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추출해 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 쓰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거 중요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네들을 그러면은 보세요. 강연회를 설명할 때 뭐를 써야 되냐? 부모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쓰면 강연회는 부모 교육의 교육 중 한 가지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부모 교육 중 한 가지로. 그다음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년에 두세 번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죠? 강연회는 어디에 속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강연회 상위 유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강연회란 것은 부모 교육의 한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상위 유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 목적을 설명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법,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주제 강의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강연의 훌륭한 정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읽기 자료에서는 8페이지로 오세요, 선생님들. 8페이지 읽기 자료에서는 보세요. 강연에는 효율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 유아 교육기관의 연간 부모 계획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특징을 쓸 때 보세요. 특징을 써라라고 할 때, 강연의 특징을 써라라고 할 때 각 유아 교육기관의 연간 부모 계획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안 썼잖아요. 안 썼죠. 왜 안 썼을까요? 이거는 대부분의 부모 교육이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부모 교육이 다 연간 부모 교육 계획안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다 수시로 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이기 때문에 굳이 강연회의 정의에는 좀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매달 1회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사를 초빙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부모 교육하고 많이 그저 구별되는 강연회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끄집어내서 특징을 써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 과를 보세요. 강연의 내용은 주로 유아교육기관의 이해, 아동 발달에 대해 이해. 얘네들은 정의에 쓰지 않죠. 그러니까 짜잘한 내용은 정의에 쓰지 않아요. 정의라는 거는 그나마 추상적 내용을 쓴다.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짜잘한 내용은 쓰지 않죠. 그 밖에 부모들의 관심사를 다룬다. 강연의 내용이 선정되면, 이건 이제 강연의 절차가 되는 거죠. 내용이 선정되면 적절한 강사를 선정하고, 강연 내용과 강사 선정이 끝나면 강사 교섭을 하여서 적어도 2주 전에 약속을 해둔다. 그리고 각 가정에 보내는 강연의 초청 편지는 일주일에 미리 발송한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 내용에서는 강연회를 설명하는 거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 교육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한다라고 할 때도 워크숍도 바로 내일 워크숍이니까 어머니 빨리 오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 오세요 이러면 안 되고, 뭐 적어도 일주 전 혹은 한 달 전에 미리미리 이제 그 공지를 해준다, 미리 발송한다, 이런 내용을 다른 것까지 다 파생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해서 부모들이 어떤 시간을 좀 스케줄을 빼놓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아래 보세요. 강연회를 위한 준비는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건 우리 이제 논술에 좀 쓰셨는데요. 조금 이따 볼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의 쓰기에서 강연회가 끝나면 차후 계획을 위해 반드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평가라는 것은 차후 계획을 하기 위해서예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연회를 하기 위해서. 옆에 보니까 부모의 반응을 모아 관심 있는 내용은 더 들을 수 있게 하고, 더 들을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조금밖에 얘기 안 해줘서 더 듣고 싶다라는 거는 더 많이 계획을 하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용 전개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계획 때 고려해서 개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강연만 들으니까 좀 아쉽다, 강연한 다음에 토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의 내용이 나오면 다음번에 강연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뒤에 이제 토론의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 거 정답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세요. 강연에는 효율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이제 목적이 된다고요. 선생님들 강연의 목적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강연의 방법을 쓴 거예요. 뒤에는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사를 초빙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의 하나로라는 것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는 안 쓴 이유는 문제에 이미 부모 교육의 종류 중 하나의 강연의 특징을 써라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좀 더 볼게요. 강연회가 끝난 후 평가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첫째, 부모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다음 강연회 때 다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둘째, 강연회 중 부적절한 점에 대해 다음 강연회에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내용과 방법이라고 나와져 있지만 그냥 전반적인 부적절한 점, 다과가 부족했다. 이것도 좀 약간 그죠? 그 개선할 수도 있잖아요. 강연회 하면서 목이 말랐다 당이 떨어졌다 이런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 다음 강연회에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점을 굳이 한정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뭐 내용과 방법 그러면 내용이나 방법만 그 부적절한 점을 다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더 포괄적인 다양한 어떤 부적절한 점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내용을 한정시키는 수식어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